광명시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는 8만여 명의 주민이 사시는 하안동은 전형적인 공동주택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그 중심에 위치한 상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안동의 지역적 특성으로는 우수한 학교 시설의 완비로 특성화된 교육 환경을 지녔으며 구름산, 철망산, 안양천 등 자연과 접할 수 있는 휴식 공간과 시민운동장 등 체육시설, 그리고 도서관과 문화원, 복지관 등을 두루 갖춘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동네 하안동에서는 하안처럼이란 공동체 이름을 가지고 올해 평생학습 축제의 일환으로 하안인물도서관이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하안인물도서관은 부와 명예를 이루신 속칭 출세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우리 이웃 중에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과 희망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공감하며 이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되고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우리 동네에서 반갑게 인사 나누는 우리의 이웃 몇 분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유지 안 했다면 어떻게 여기 이 넓은 교정에서 젊은 인재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할 수 있었을지, 그리고 또 이 넓은 교정에 벚꽃 피는 길하고 가을에는 또 단풍 떨어지는 길을 걸으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건강하고 이걸 학위를 받는 날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아이들이 인류대학에 합격했을 때, 고생 끝에 큰 집을 마련했을 때, 남편과 해외여행을 갔을 때 등등 행복한 기억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코 당신에게 가장 큰 기쁨으로 다가왔던 일은 긴 세월 가슴속에만 묻어왔던 배움의 열망을 실현시키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랍니다. 저성장 시대에 내 자산을 잘 관리를 해서 내가 자손들한테 피해를 덜 주고 남겨주느냐, 후손한테 물려주느냐 자원을, 요것에 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2011년 65세 나이에 인하대학교 박사과정 5학기째 공부 중인 늦가기 학생.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 말을 정말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열정의 화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이는 젊지만 정말 그 열정 이런 거는 저희가 표 선생님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로.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일단은 좀 양보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시고요. 대신에 또 이렇게 학생들이 나서기 좀 힘든 부분은 또 먼저 나서서 분위기를 좀 리드해 주시는 그런 편이세요. 그래서 지금 원우회에서도 부회장직을 또 맡고 계시고요. 15, 16살에 남이 이제 학교 가는 거 보면 굉장히 부러웠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할 때에 우리 집 양반이 저를 이제 그 친구들한테 소개할 때는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초등학생 졸업생이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항상 마음의 빚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활 형편도 좀 나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나를 이제 돌아다 보니까 그때가 58이 됐습니다. 바쁘고 힘들었던 나를 되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생긴 내 나이 58세. 손잡벌 되는 학생들과 고입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하고 대입 검정고시, 대학 입학, 석사과정, 그리고 지금은 박사과정, 서서히 마음 한구석에 다하지 못한 공부의 욕심을 채워갑니다. 어머니 공부방에 항상 어김없이 불이 켜져 있고 늦은 시간까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 교육 면에서도 가장 굉장히 좋고 저도 굉장히 어머님이 좀 자랑스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A뿔 계속 받으셔가지고 전액 장학금 받으시면 그 과에서 좀 어렵거나 그런 분에게 재전달해 주시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하셔서 평소에도 이제는 습관처럼 책을 펴게 되었고 그런 모습이 밖으로 내세울 만한 일은 못 되지만 어려운 환경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젊은이들이 저를 보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당신은 진정한 평생학습자의 롤 모델입니다. 큰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신다는 올해 105세의 임용목 어르신. 다리가 그렇게 돼서 이렇게 단단해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다리가 아파요. 젊어서 이 3년 동안을 청량리에서 영등포까지 하루 2번씩 그걸 3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걸었으니까 그게 아마 보약이 됐을 게요. 굉장히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다는 소리가 아무래도 나이가 잘못 들어갔다고. 우리는 앉아있는데 계속 섰었죠. 하루 종일. 의자 별로 안 앉아요. 우리는 그냥 의자 앉아있는데. 고령에도 불구하고 매일 출근하시는 모습이 참 대단하신데요. 거기에 젊은 사람도 어렵다는 주식 투자까지. 자식들이 주는 작은 용돈이 종잣돈이 되어 25년째 철산역 앞에 있는 모 증권사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일을 하신답니다. 25년째 여기 나오는데 돈을 버리지는 않았지. 가지고 나온 것도 없고 45만 원 가지고 증권사 나왔으니까 버린 것도 없고 저희 본 것도 없고 지금 뭐 1200만 원 있으니까 그게 이제 다 없어져도 괜찮아. 주식을 사고 파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9시에 출근해서 3시 퇴근 시간을 맞추다 보니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주식 전광판 숫자와 실험하다 보면 하루해가 금방 지나가고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거 하시면은 치매는 안 와. 이거 신경 써야 되지. 막 컴퓨터 치지. 치매는 사람들은. 신경 쓰면 벌써 죽었지. 그렇죠. 이게 그냥. 증권사 나오는 건 내가 돈 불러 나오는 게 아니라 장석에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된 저도 이 건강하게 지내는 게 거기에 원인이 있겠죠. 육체적인 건강도 정신 건강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시며 마음을 바로하고 욕심을 버리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욕심 없이 남을 헛들지 않고 가진 게 있으면 베푸는 게 이제 내 마음의 자세죠. 7년 전에 이 세상 떴지. 이제 20살에 나한테 시집와가지고 촬영 내내 서서 말씀하신 어르신. 7년 전 할머니와 사별하시고 홀로 의식주를 해결하시며 저연세에 투자 수익을 가끔씩 자손들에게 용돈이라 건네주시는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르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많이 걸었고 저희 마음을 곱게 쓰고 편안하게 가지고 저희 욕심 없이 살아온 것이 이제 그게 장수의 비결이라고. 조금은 불편한 걸음걸이를 옮기시는 올해 86세의 지체장애 상급 배계진 어르신. 젊은 날 사회봉사를 하고 싶었지만 사는 게 바빠서 하고 싶었던 봉사를 뒤로 미루어 오셨다는 말씀으로 저를 부끄럽게 하네요. 하는 일도 없이 놀면 건강에도 좋지 않고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참 조금 생각지 못했던 보람을 느끼고 나를 필요로 하는 때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봉사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도시락 배달은 도시락이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 알고 있는데요. 백예진 어르신은 도시락을 배달한 뒤 도시락을 받으신 분들과 어려운 사정 얘기를 들어주고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86년도 제10회 서울 아시아 체육대회를 서울운동장에서 했는데 여기 그때 참가했는 메달이고요. 그 다음 순서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88 올림픽 때 여기 2002 월드컵 세계 축구대회 메달이 이제
이건 동장이고 은장, 그 다음에가 서울특별시장이 주는 서울특별시장 봉사왕 기자입니다. 86년도 아시아 경기대회 때 일본어 통역 봉사를 시작으로 30년 가까이 사회봉사를 쉼없이 해오고 계십니다. 지금은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봉사와 일본어 교육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봉사를 하니까 잡념도 없고 남한테 항상 내가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고 참 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봉사하는 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거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봉사를 안 했으면 지금과 같은 건강도 없을 거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정도 못 받을 줄 믿습니다. 아주 성실하시고 그리고 자상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아주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에요. 살아가는데 뭐 상식이라든가 이런 거 좋은 뭐 문구가 있으면 항상 뭐 이렇게 프린트해다 주시고. 일본어 회화반인데 이제 재밌게 가르치셔서 잘은 몰라도 6.25 참전용사로 국가유공자인 어르신, 정작 당신이 보살핌을 필요로 한 연세임에도 할 수 있을 때까지 봉사를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수첩에도 날짜를 딱 적어놔요. 오늘 뭐 한다 해가지고 5분 전에 꼭 도착, 늦어도 5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하고. 그 봉사라는 것은 시간을 지키는 게 첫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남보다는 조금 빨리 멈춰거리면 되니까 그건 좌우명을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봉사함으로써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 라고 말씀하시는 배계진 어르신. 오늘도 나이를 잊고 이웃봉사에 한창 열심히십니다. 교육은 뭘까? 교육은 왜 필요한 걸까? 수많은 물음이 저에게 던져졌고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열린 교육을 지향하는 또 다른 젊은이들을.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책상에 앉아서만 배우는 것이 교육이다. 아니면 뭐 책상에서 가르쳐 주는 것만이 교육이다. 라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교육이고 그 정말 사람과 사람 관계 사이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치관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펼쳐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책상에 앉아서 배운 것들보다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면서 배웠던 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민주교육이란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삶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배움을 자신이 스스로 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 교육은 다양한 모습으로 저마다 가치 있는 것이고 그 가치가 나타나는 교육이라면 모두 민주교육이라고 말하는 좋은 학생. 좋은 학생은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만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실천하고 공감하고 있는 지금이 행복하다며 왜 휴학하게 됐냐는 물음에 그 사람과 사람끼리 맞닿아가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 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제 학업과 병행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학업은 잠시 놔두고 이런 활동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나한테서 많이 배워보자 라는 마음으로 해서 아예 휴학을 하게 됐죠. 그녀는 오늘도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며 새로운 공부 중이며 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견해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나는 게 이제 20살 때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견해를 넓히는 데도 그렇고 제가 앞으로 나아갈 삶에 대해서 시야도 굉장히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배우는 게 참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좋은 학생은 광명 YMCA 벽시학교 출신들이 활동하는 언니에게 한 수 배우다에서 국제민주교육 컨퍼런스 아이덱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언니에게 한 수 배우다란 이제